결혼 3개월 차 초보주부 은수 씨. 꽃배 나왔습니다. 난데없는 꽃 선물에 은수 씨 꽃다발 속 카드를 먼저 꺼내 봅니다. 태호와 은수의 결혼 100일을 기념해 특별한 여행지로 초대합니다. 가평으로 놀러 오세요. 불꽃남자 정태호. 누가 아내 바보 아니랄까봐 태호 씨 결혼 100일 기념 여행을 준비한 건데요. 남편의 깜짝 이벤트에 잔뜩 들뜬 은수 씨. 불이 나게 가평으로 달려갑니다. 오늘은 힘들었지? 아니야. 근데 왜 여기로 오라고 했어? 왜긴 여기로 동아리 MT 왔을 때 내가 자기한테 뿅 하고 반했던 곳이잖아. 같이 꼭 다시 와보고 싶었어. 아이 몰라. 가자. 되게 친한데. 그런데 사실 태호 씨가 가평을 고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뭐 할 거야? 자, 이제 다 왔다. 여기가 우리가 묵을 곳이야. 짜잔! 짜잔! 와. 바로 남자들의 로망 캠핑을 하기 위해서. 은수 씨 잠깐 실망하는 듯 했지만 푸짐하게 준비된 고기와 저녁거리를 보자 이내 화색이 돌고 초보주부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는데요. 그 사이 주변 장작을 모아온 태호 씨.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 일이에요. 불 붙이는 거. 은수 씨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태호 씨의 남성스러운 모습에 입을 다물 줄 모릅니다. 내가 이런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길 잡았지. 응? 자기야, 다 됐어. 재료 가지고 와. 여보, 웬 장작이야? 아, 장작? 저기 공사장에 나무들 쌓아놓길래 아니, 가져왔지. 아니 부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데서 나무에 구워 먹어야 제맛이잖아. 자, 불도 피웠으니 고기를 구울 차례. 두툼한 삼겹살에 한쪽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조개도 잔뜩 올리고 여기 지방 별로 없어요 지금. 이럴 때 찌개가 빠지면 섭섭하지. 으유, 이 센스쟁이. 내가 진짜 결혼 잘했다니까. 결혼 언제 결혼했어 갑자기? 여행 와서 갑자기 결혼. 이거 간이 맞나 좀 봐줘. 아니 여행 따로 갔어. 여행 따로 갔어. 따로 살아. 맛있네.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아, 나 오래 살라고 일부러 싱겁게 만들었구나. 왜야? 로맨틱한 저녁은 아니지만 은수 씨 남편과 가끔 이렇게 소꿉놀이하는 것처럼 캠핑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매력을 발산하려고 노력하는. 네. 자기야, 아, 벌써 다 익었어? 조개는 입만 벌리면 먹으면 돼. 안 그러면 질겨서 맛없어.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맛있다. 자기도 아우 너무 맛있겠네요. 맛있다. 이 VCR을 밥 끓여서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렇죠. 위험하지. 자, 이런 맛있는 음식에 술이 빠질 수 없죠. 고기 한 점 먹고 술 한 잔, 조개 하나 먹고 술 한 잔. 오늘따라 술이 술술 잘도 넘어갑니다. 그 야외에서 먹으면 술이 잘 안 취한다면서요? 아, 자기야. 산소 공급이 좋아서. 괜찮아? 와, 우리 신랑이다. 신랑. 이리 와봐. 김영희 아우, 씨가. 술 냄새. 아, 저리 가. 장작불을 보며 노래도 부르고 추억들을 새록새록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은수 씨 취해도 너무 취했네요. 태호 씨 할 수 없이 은수 씨를 텐트 안으로 눕히고 추우니까 침낭 안으로 들어가서 자. 저 침낭을 1인용을 준비했는데. 추운데 양말은 왜 벗어? 저거 위험해 나 보여요, 왠지? 양말 신으면 가깝해서 못 자. 자기도 그러면서? 끌어오는 침낭에 쏙 들어가 얼굴만 빼꼼 내민 은수 씨. 아이고, 우리 주정뱅이. 저거 이런 위험해 것까지 보이는데, 입고 왠지? 이거 큰일 났다. 추우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달콤한 순간도 잠깐. 파밀리즈 텐트 안이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기야,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저기 장작 좀 옆에 두면 안 돼? 안 되는데. 이 여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행복했던 밤이 두 사람에게는 마지막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텐트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던 것.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 부부가 갑자기 사망한 이유는 바로 캠핑장에서 무심코 한 어떤 실수가 불러온 엄청난 결과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겨울철 밖에서 캠핑을 하던 태호와 은솔 씨가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 치명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요, 아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누워 계신데 입에 막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나오는 위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품이 끌어올려서. 우리가 샴푸 먹으면 거품 엄청 나와요. 예전에 진짜 샴푸를 먹었던 분이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예. 말할 때 뻥뻥 나와요. 그 거품이 나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안에서 안 받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조개를 안 익혀서 덜 익혀서 먹은 거? 그거는 배탈 정도지 사망까지. 그렇죠. 배 아파서 사망까지는. 깰 수 오히려 깼을 텐데. 근데 아까 그 장작을 계속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장작. 그 장작에 뭔가 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장작에 예. 그렇지. 독성이 있다고? 그렇지. 장작을 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뭐예요? 야외였잖아요, 근데. 아, 그 가스 그런 유독 조금 들어온 거죠.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아, 가스. 텐트 안으로? 하면서 나오는 붐타임. 아, 저 괜찮아요. 저 할 것 같아요. 붐. 제가 이럴 것 같았어. 손님. 여자친구가 춥다고 장작을 조금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텐트 안으로 장작을 갖고 들어온 거죠. 지금 떨어뜨려도 돼요? 예? 할수 처음이라서. 이건 됐어. 야, 진짜. 자, 난방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캠핑에 가다 보면 난방용품이 많으니까 뭐 가스를 껴서 난방을 트는 게 있어요. 아, 있어, 그거. 그럼 겨울철 난방용품을 그 텐트 안에서 다 닫은 상태로 춥다고 켜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정확히? 이거를 정확하게 집어주셔야 돼요. 난방용품. 난로입니다. 난로. 램프잖아요, 램프. 난로요, 저는. 저는 아무래도 침낭과 또 남자친구분은 침낭을 안 바보다, 썼어요. 안 썼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바보라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램프. 가스를 껴서 하는 램프인데 램프. 램프. 가스를 연료를 쓰는 램프. 지금 가스나 난방은 다 나왔어요. 지금 다 김종국 씨 할 게 없습니다. 보일러 해요, 보일러. 몸에 넣어놨던 손난로가 터진 거예요. 빵! 빵! 터져가지고. 예, 손난로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뜨겁거든요. 빵 터져서 화상을 입으면서. 아니, 근데 순간 놀란 거죠.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석유 넣어가지고 손난로 되는 거. 그걸 수도 어머머머, 예. 우리 신났어. 예.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야. 정답! 확인! 이게 시작부터. 갑자기 떨어져가 멀리나. 진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 현기증 또 난다. 멀미나. 난로! 뭐야. 램프. 절대 난로 켜지 마세요! 자! 뭐야.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휴대용 가스등을 끄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100일을 기념해 캠핑을 왔던 태호 씨와 은솔 씨. 텐트 안까지 스며든 주위에 은솔 씨는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기야,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저기 장작 좀 가까이 두면 안 돼? 이 여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장작이나 가스버너를 텐트 가까이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태호 씨. 불을 모두 안전하게 끄고 휴대용 가스 랜턴에 의지해 잠이 들었는데, 하지만 태호 씨와 은솔 씨가 잠든 사이 좁은 텐트 안의 산소는 점점 희박해져 갔고, 게다가 무심코 켜둔 휴대용 가스등이 계속 타면서 결국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숨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텐트 안에서 질식하는 사고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일인데요.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한 부부가 텐트 안에 가스 온수 매트를 설치해 사용하다 남편이 질식해 사망하고 아내는 중태에 빠지게 된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영국에서는 텐트 입구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텐트 안에서 잠들어 있던 14살 딸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등 텐트 안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날씨 때문에 캠핑을 가는 사람이 부쩍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캠핑장 사고의 20%가 겨울에 집중되고 있어 겨울은 더 이상 캠핑 안전 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얇은 천으로 된 텐트에서 이렇듯 질식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텐트는 보관과 재사용하기에 좋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소재, 그 위로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방수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텐트는 얇아도 공기가 통과하기 어려운 재질인데요. 자, 만일 텐트 출입구까지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텐트를 갖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텐트의 출입구를 모두 막고 공기 주입 펌프를 끼운 다음 공기를 주입해 볼 텐데요. 과연 텐트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통한다면 앞으로 자, 많겠죠? 공기 펌프를 연결하고 모터를 돌리자 텐트가 조금씩 풍선처럼 돼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입되는 공기는 전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느새 공기가 꽉 차 팽팽해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풍선처럼 보이는데요. 위로 던지며 쳐봐도 공기가 빠지기는커녕 잘 튕깁니다. 심지어 실험맨이 텐트 위에 누워 눌러봤지만 공기는 빠질 줄 모릅니다. 즉 텐트 출입구와 통풍구를 닫아 놓는다면 텐트 안은 이처럼 완전한 밀폐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게다가 겨울철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닐로 막고 추가 천막까지 덮는다면 텐트의 밀실 효과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렇게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람이 잠들 경우 성인 한 명이 호흡 시 1시간에 약 20리터의 산소를 수모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4시간에서 5시간 만에 텐트 안은 저산소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런 밀폐 상태의 텐트에서 질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가스 제품. 크기가 크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버너나 난로에 비해 휴대용 가스 등은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고 조작법도 간단해 인기가 좋은데요. 빛뿐만 아니라 열이 발생해 텐트 안에서 간이 난로로 사용할 만큼 캠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휴대용 가스 등 때문에 자칫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연 이 작은 휴대용 가스 등 하나 때문에 질식의 위험은 얼마나 커지는 걸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 전 산소 농도는 20.6%,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잠깐 산소 농도에 따른 인체 변화를 알아보면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한 산소 농도 21%에서 18% 이하로 내려가면 산소 결핍이 오며 호흡은 2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의식을 잃고 불과 8분 안에 호흡과 심장이 정지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밀폐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 등을 사용할 때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잠들어 있는 상황을 대신해 나방 80마리와 휴대용 가스 등을 넣고 텐트 안에 산소 센서를 부착해 텐트 내부의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텐트 안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방들. 먹이라도 찾는 듯 분주한 모습입니다. 실험 시작 1시간이 지나자 산소 농도는 19.9%. 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실험 시작한 지 3시간이 되자 나방 대부분이 바닥에 붙어 기어다니거나 질식하고 낮게 날아다닙니다. 현재 산소 농도는 18%, 일산화탄소 수치도 900ppm까지 증가했습니다. 사람이 있었다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에 이상이 생길 수치. 2시간이 더 지난 후 나방 대부분이 죽어있고 그중 몇 마리만이 살아남아 버둥거립니다. 실험 시작 6시간 만에 산소 농도는 16.8%, 일산화탄소 1400ppm으로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만일 사람이 있었다면 2시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성인 한 명이 시간당 소비하는 산소의 양은 약 20리터인데 휴대용 가스 등은 약 120리터로 사람의 6배를 소비하게 됩니다.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 성인 한 명이 휴대용 가스 등을 켜둔 채 잠든다면 짧은 시간 후에 텐트 내 산소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때문에 텐트 통풍구를 닫은 상태에서 휴대용 가스 등을 켜고 잠자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캠핑 때 안전하게 쉴 수 있던 텐트가 순식간에 죽음의 공간으로 변한 것인데요. 게다가 휴대용 가스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물질. 폐로 들어가 온몸으로 산소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어지러움,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으로 시작해 심할 경우 쇼크, 심장 마비까지 이어지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도 뇌 손상으로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며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쉽게 알아차리고 대피할 것 같지만 여행지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단순한 멀미나 술기운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하지 말아야 할 건 텐트뿐만 아니라 일상 공간 속에서도 질식 위험이 있다는 사실. 가정에서 가스레인지에 요리를 할 때, 겨울철 출발 전 자동차에 미리 시동을 걸어두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을 구워 먹을 때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수 있으니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하고 따뜻하게 캠핑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넘버맨 빵규예요. 새로운 안전지킴이 넘버맨 빵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식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기. No! 텐트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창문도 열고 환기도 좀 시키고. 아우, 너무 가까워요. 투입! 고기를 굽거나 가스 난방기구를 사용할 땐 텐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용해야 하고, 텐트에서 잠을 자기 전엔 반드시 양쪽 출입구를 활짝 열어 이걸 닫으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오세요. 환기. 환기하고 통풍구를 열어두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환기했더라도 가스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난방용품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안 돼. 그 대신 바닥에 시트를 여러 겹 깔아 바닥에 냉기를 막고 따뜻한 물을 넣은 전용 물주머니를, 가스 등 대신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는 랜턴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사각형 침낭보다는 온몸을 감쌀 수 있는 애벌레용 침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반드시 양말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 양말 속 땀이 밤사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침낭 안에 들어가선 양말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람을 발견했다면 환자를 보고 바로 텐트로 들어갔다가는 구조자 역시 중독될 수 있으니 반대쪽 출입구를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환자를 텐트 밖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동치미나 시원한 물을 먹게 하면 깬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속설. 민간요법에 의지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해 가급적 빨리 병원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철 꼭꼭 닫아놓은 텐트. 하지만 자칫 방심하는 사이 숨 막히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 뒤에 소품이거든요. 예, 가스램프. 여기 답이 있었는데. 아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야외에 나가서 네. 어떤 정말 자유를 만끽하는 거 너무 정말 좋은 건데,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조심하셔야 또 그만큼의 또 자유를 더 느끼시고 좋은 또 편안한 안전한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꼭 염두에 주시길 빌겠습니다.